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났었던 케이스였는데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제거를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약 한 11-2년 전쯤에 수술을 실리콘과 귀염골로 하고 휘어서 한 번 더 하고 휘어서 한 번 더 해서 총 3번을 하셨던 분이고, 한 1년 전 정도부터 붓고 살짝 빨갰었는데 바쁘기도 했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집에서 경과만 보면서 지냈었고 병원에 다니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코 전체적으로 붓고 발적이 돼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하단에서 보았을 때도 코끝의 전반이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심하지 않았고 피곤할 때만 약간 욱신거렸고 아침마다 좀씩 붓고 저녁이면 붓기가 빠지고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점차적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CT를 보면 실리콘과 피부가 바로 맞닿아 있는 형태로 사실은 실리콘이 뚫고 나오기 직전의 상태로 볼 수 있고, 코끝에서 실리콘이 만져지는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면 실리콘이 뚫고 나오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코안절개를 통해서 실리콘을 모두 제거를 하고 코 안에 이제 같이 들어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변형이 된 오염된 조직들을 모두 다 긁어내는 형태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세균 검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분 수술 후에는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나서도 다행스럽게도 구축이 더 진행이 되거나 들창코가 되거나 하지 않았었고, 이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유지가 잘 된다면 이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태로 모두 종결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처럼 실리콘이 뚫고 나오지도 않았고 단순히 붓기만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염증이 오셨던 분들 이외에도 실제로는 실리콘이나 보형물이 뚫고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순히 냄새만 났다 하면서 더 심각하게 오셨던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약 20년 전에 코 수술을 한 번 하고 나서 평소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셨던 분인데 자주 코가 막히고 냄새가 꾸리꾸리하게 많이 난다, 또 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실제로 코 안에를 확인했을 때는 고어텍스가 절반 이상 튀어나와 있던 케이스였고, 코 외관상으로도 전반적으로 들리고 뭉툭하고 전형적인 구축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간의 높이는 수술을 한 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고 코끝 위쪽은 오히려 굽어지듯이 돌출이 되어 있고, 수술 전에 시행한 코 안의 내시경에서는 노랗고 시커먼 마치 상처 딱지 혹은 코딱지처럼 보이는 큼직한 물체가 코 안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CT에서 역시 봐도 음영이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물체가 코 안쪽으로 구겨져 튀어내려온 모습입니다. 환자분은 코 안에 있는 튀어나온 고어텍스 그리고 콧등에 있는 고어텍스와 코끝에 사용되었던 모든 재료를 전부 제거를 하였고, 수술 후에 추가적인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연골들을 재배치하면서 모양까지 같이 잡아주었던 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의 코의 전반적으로 염증이 심하게 진행이 되진 않았고 보형물 자체에만 국한이 돼 있었고, 안쪽에 지저분한 조직들을 모두 잘 정리를 해주어서 수술 후에는 오히려 수술 전에 비하여 제거를 했음에도 모양이 훨씬 더 좋고 오히려 뺐는데도 구축코가 해결이 됐다 하여서 추후에는 나는 수술하고 싶지 않고 이대로 평생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종결이 됐던 분입니다. 이처럼 염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대부분 빨갛고 붓고 아프고 뜨끈거리고 또 꿀렁거리고 이런 증상이 저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변화가 크지 않아서 내가 염증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고, 또는 이제 본인이 바쁘시거나 조금 무던한 편이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순히 아침에 붓기, 저녁에 붓기라고 생각하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아프지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코 수술을 했을 때는 특히나 실리콘이나 기증연골, 인공연골 같은 고어텍스 이런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내 코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이는 바로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조그만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런 이제 염증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면서 대처를 잘 하면 제거한 후에도 구축이나 심각한 모양 변화 없이 잘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염증이 있었던 분들이나 염증인 걸 이미 알고 오셨던 분들 모두 수술 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제거 수술을 하면서 재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자기의 모습이 구축이 올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재수술이 가능한 곳만 알아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실 염증이 있는 코에서는 재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이유는 제거 수술을 하면서 재수술을 한 코에 세균들이 바로 이행이 되면서 염증으로 바로 이어지면 더 심각한 구축이 오고, 그러므로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에 불이 나 있는데 내가 건물에 불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이 돼서 불을 끄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인 상황에서 보형물이든 실리콘이든 기둥 연골이든 코에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재수술을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염증 코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거나 놓치고 오셨던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앞에 두 분은 이제 타이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망가지진 않았지만, 사실 염증인 코라고 하는 거는 일찍 오고 서둘러 오고 알아차린 즉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코를 망가뜨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코가 붓거나 빨개지거나 아프거나 변화가 생기면 바로 수술한 병원이나 아니면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나 염증을 잘 보는 병원에 빠르게 내어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